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행정론 제5장 첫 번째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보고요. 맨 처음에 제5장 제목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5장 제목은 지방정부, 특히 대전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학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 지방정부인 대전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방자치 교과서가 텍스트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는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시, 우리 한남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로 들어가서 볼게요. 첫 번째, 대전시를 알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무슨 일을 하는 것 이전에 대전시가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인구는 얼마인지, 그래서 대전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가서 대전시 통계연보를 살펴보시면 그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려면 나중에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행정구역이고 지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은 어디로 흘러가고 산은 어디 있고 길은 어디로 나 있으며 행정구역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나오는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아무튼 대전시의 그 행정구역을 보면은 오른쪽 끝으로는 동구가 있고요. 우리 대전시는 동구와 대덕구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왼쪽 끝에는 유성구가 있고, 오히려 남쪽에는 서구, 중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더 큰 도시는 동서남북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는 동구와 서구로 기본으로 나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덕구와 유성구는 기존의 대전시에 추가로 대전시에 편입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서구 유성구가 제일 많지만 이게 대덕구가 가장 작고요. 아무튼 이렇게 5개의 자치구로 형성되어 있다. 자치구라 하면 각 구청장을 누가 뽑아요?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동경 127도, 서쪽으로는 동경 127도 14분 48초 이렇게 하죠. 위로는 36도, 밑으로는 36도 10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관할구역에 대충 36도에 걸려 있고, 이쪽으로는 동경으로는 127도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2020년 6월 현재로 찾아보면 150만 명이 안 됩니다. 대전시 인구가 조금씩 줄어가지고 147만 명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155만 명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특히 세종시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세종시로 인구가 빠지면서 2018년 통계까지만 나오는데, 거기는 150만 명 간당간당 하다가 실제 2020년 6월 현재는 147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게 대전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가 많다고 좋은 것만 아니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인구가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150만 명이 아니라 147만 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돈.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대전시의 돈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은 진짜 지방 주민들한테 걷는 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 16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하여튼 대전시에 해당하는, 나중에 지방 재정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전체 재정의 28%, 30%밖에 안 돼요. 세외 수입까지 합치면 요거는 이제 세외 수입이라고 하면은 상수도,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걸 세외 수입, 세금이란 명칭은 아니지만 실제 수입으로 잡히는 걸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거 합쳐도 32%밖에 안 됩니다.
대전시가 전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면 6조 원이에요. 이게 100 밀리언이니까 이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래가지고 6조 원인데 6조 원 중에 한 2조 원 정도밖에 2조 원 정도밖에 스스로 벌어들이지 못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주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지방채라고 하는 빚을 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요것만 따지면 지방 재정 자립도라고 하고, 요거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국세로 걷어들인 거를 전국에 나눠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격 시간에 따로 배우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한 16%, 그러니까 1조 원이 이걸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별로, 우리 중앙부처가 어떤 게 있는지 18개 부처가 있다고 배웠는데, 부처별로 어떤 사업을 하느라고 보조금을 내려보내요. 이 보조금을 내려보내요. 예를 들면 대전시에 문화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약 2조 4천억 원 정도, 이게 40%를 차지하고, 이거는 포괄 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요. 이거는 대전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교부세는. 반면에 보조금은 꼬리표가 달려있는 스페시픽, 아주 특정한 목적에만 쓰라고 지정되어 있는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대전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전시 이름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는 돈, 가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지방세, 세외수입이고, 이거를 이제 독립재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교부세도 좀 대전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자주재원 이렇게만 따지면 재정자립도, 여기까지 따지면 재정자주도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6조 원 정도를 일반 회계, 그러니까 일반 특별회계 뺀 겁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한 6조 5천에서 7초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회계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6조 원 정도 된다. 그 중에 실제 대전시 주민이 내는 돈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국가에서 받는 돈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치라는 측면에서는 자치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쓰는 돈의 대부분은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님한테 받죠. 이게 지방교부세 보조금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용돈으로 받는 거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너 이거 책 사라고 책 살 돈으로 주는 거는 국고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존적이듯이 대전시 지방재정도 상당히 의존적이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거는 지방세, 독립재원 또는 자주재원에, 순수한 자주재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돈은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는 거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쓰는 돈 대전시가 어디에다 쓰냐면 역시 사회복지입니다. 전체 6조 원 중에 2조 6천억 원, 42.5%를 사회복지에 써요. 옛날에서부터 뭐 복지 만두라도 있고, 뭐 대전시에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장애인 복지라든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35% 이상을 사회복지에 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 대전시 공무원이 약 7,000명이 넘거든요. 한 8,000명, 7,70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 월급 주는 데 쓰는 돈 일반 공공행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교육에 5.5%.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작죠. 교육은 나중에 교육자치에서 따로 살펴볼 텐데, 대전시에서도 교육에 돈을 쓰지만 대전시 교육감이 따로 있고, 또 교육부에서 대전시 교육감한테 내려주는 지방재정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돈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약 3천억 원 정도를 교육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에 2,500억 원, 수송 및 교통에 한 5천억 원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여기도 한 4,500억 원 이렇게 돈을 쓰는 것으로 대충 알 수 있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계략적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대전시.
대전시 학생은 몇 명일까? 우리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교 학생 약 10만 명 됩니다. 대전에 대학교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치원 2만 명, 초등학교 8만 명.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6학년이니까 합친 게 되겠죠. 중고등학교 합치면 8만 5천, 8만 6천 되니까 초등학교 8만 3천, 한 3천 명 줄었죠. 점점 초등학교 유치원은 줄어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수는 몇 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거죠. 뭐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런데 승용차가 2018년 기준으로 한 55만 대, 56만 대 있고 트럭과 버스를 포함해서 67만 대. 대전시 인구가 15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2명당 한 대 정도 차가 있다고 보는 거죠. 차 2대 있는 집도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대전시 차량, 자동차 수는 약 67만 대가 있다. 뭐 그냥. 근데 범죄는 얼마나 발생할까를 보면은 1년에 2019년 통계니까요. 통계원 보니까 2018년 통계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4만 5천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여러분들 뭐 우리 옛날에 경찰 행정학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범죄 중에 이 범죄라고 하는 건 형법을 위반한 걸 말해요. 기본적으로 형법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또 넓은 의미의 형법이죠. 특별법들이 있어요. 교통, 법규 이런 것들을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여튼 형법 위반으로 제일 심한 게 폭력범이죠. 폭력범 건수가 한 9천 건, 절도범 5천 건, 지능범 요거는 뭐냐면 사기치는 거 있죠. 사기치고 이러는 거 intellectual offenses 그래서 여기 한 10,000건 정도 발생하고 특별법 교통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한 37% 17,000건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력범은 felony라고 하는데 felony offenses 이건 한 850건 정도 그러니까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강력범에 해당이 되겠죠. 그게 한 800건 정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시 전체적인 개괄적인 상황을 살펴봤는데 대전시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조직은 기본적으로 누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냐면 대전시장이 그러니까 4년 동안 대전시장 하도록 뽑혔잖아요. 그러면 대전시장이 자기가 대전 시민에게 복지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공무원은 몇 명일까 한번 살펴보면 2013년에 7,000명, 거기서 7,100명 이렇게 올라가서 2018년 기준으로 통계연보를 보면은 7,700명의 공무원이 있다. 그리고 정무직, 시장과 부시장 이런 사람들을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정무직 6명, 별정직, 이 정무직들을 도와주는 보호자관들을 별정직이라고 그래요. 이 별정직, 그 다음에 특정직은 검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 있죠.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1,400명.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는 거는 시청의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들, 실장급들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그래요. 옛날로 따지면 3급 이상, 국가공무원 3급 이상, 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사람이 2명. 그리고 일반직, 이런 사람 다 제외하고 보통 공무원, 우리가 시험 보는 일반 행정, 시험 봐서 올라간 사람들, 그게 한 6,000명 넘게 대전시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은 본청과 우리 대전시 시청에 가면 근무하는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과 시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무슨 얘기예요? 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보면은 시장이 있고요. 허태정 시장이 있고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이렇게 정무부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업무를 하는 부시장이라고 그래요. 행정부시장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행정부시장 밑에 인사혁신 담당관, 인사 담당관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장 직속으로 대변인과 홍보 담당관실. 여러분들도 뭐 우리 그 학생회가 있으면 학생회 회장 밑에 뭐 부회장 두고 이렇게 조직을 두는 것까지. 그래서 기획조정실부터 요거는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라인 조직이라고 그래요. 라인 개선 조직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장을 도와주는 조직은 뭐라고 그래요? 스텝이라고 그래요. 보좌 조직이라고 하고 이거는 라인 개선 조직이라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이 있고 여기 기획조정실의 담당관들, 과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장급은 거의 이제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하고 요 담당관 여기부터는 4급이나 5급 사무관까지 사람들이 과장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실이 있고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비상대비 이거 코로나에 관련된 거 여기서 많이 하겠죠.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 보건 쪽도 함께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일자리 경제국 그래서 일자리 노동경제과, 기업창업지원과, 소상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산업국 대전이 과학의 도시, IT의 도시이기 때문에 과학산업과 미래산업과 기반산업과 스마트 시티과 이렇게 구분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분권구 이제 중앙정부로부터의 단체자치의 차원에서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치분권과 운영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정과와 회계과까지 여기 자치분권국에 있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공동체국 저희가 이제 공동체 하는 대전시도 시민공동체국이 있어요. 시민소통과 지역공동체과 사회적 경제과 시민봉사과로 나눠서 시민공동체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문화체육 예술 관련된 것이죠.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재난 관련된 시민안전실도 있지만 요거는 전체 안전에 관련된 총괄적인 일을 하는 데 비해서 요즘 코로나처럼 보건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기서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어서 복지 파트, 사회복지 파트가 있고 보건의료과가 있습니다. 코비드19 같은 코로나19 같은 거는 보건의료과에서 하겠죠. 위생안전과 이런 데를 두고 보건복지국 이렇게 돈은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보건복지국이다. 그러나 이 보건복지국이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여기서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일은 어디서 하냐면 구청 단위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돈을 구청에 내려주는 일들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센 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가족국, 청년정책, 가족돌봄, 교육청소년과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부분도 환경행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이거 굉장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 관련된 것들 맑은 물 정책과 그러니까 물의 상수도 관련된 거 맑은 물 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이렇게 하천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환경녹지국으로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에는 공공교통정책, 버스 운영, 운송과 주차 이런 것들, 도로건설과까지 포함해서 교통건설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조직을 대전시장이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전은 이제 원래는 지하철로 할 것이냐 트램으로 할 것이냐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트램 쪽으로 이제 권석필 시장부터 이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트램 도시 광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정책과 트램 건설과 도시 광역 교통과 이렇게 나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시민들의 주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주택본부라는 걸 둬가지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주택정책과 도시경관과 토지정보과 이런 것 이게 이런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 주택정책 이런 부분들이 실세죠. 요즘 부동산 정책이 많이 뜨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핫한 부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가 완전히 아직 이제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이렇게 되는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소방 관련된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관리과 이렇게 해서 119 관련된 일들을 소방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전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 대전시에 직속기관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다 공무원들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인재개발원, 보건, 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등산소방서, 대덕소방서, 유성소방서, 서부소방서까지 이런 직속기관을 두고 있고, 사업소 조직은 특별회계 주로 이걸로 운영되고, 사업소라는 이것도 공무원이에요. 상수도 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도서관, 미술관, 여성가족원, 공공관리사업소, 중앙협력본부, 뭐 이게 우리 가까운 오종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차량 등록하는 거 있죠. 저번에 아까 얘기한 차량 등록사업소도 대전시 밑에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예술의 전당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시립박물관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소 조직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은 이쪽 새로운 사업소 조직에서 일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 이제 감사 한 명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합의제 여럿이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제 기관으로 두는데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전시가 주민에게 여러 가지 일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기업, 이제 공인데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기업형 조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대전시의 산하의 지방공기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여기에 이제 상수도 관련된 특별회계를 가지고 여기도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여기는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써 있는 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들이 대전시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가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도 직영으로 돼, 여기 직영으로 돼 있는 건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상수도와 하수도는 직영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간접으로 써 있는 거 있죠? 이 간접으로 써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수한 지방공기업이에요. 이거는 학문상은 지방공기업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고요.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있고 도시공사가 있고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4개가 지방공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도시철도공사는 대전 지하철 관리하는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납니다. 도시공사 여기는 대전 시민들을 위한 집 짓는 데죠. 집 짓고 또 동물원도 여기에, 오월드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마케팅공사는 대전시의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도로나 특별히 대전시의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단 형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기업 유형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순수한 지방공기업으로 여기 취직하려면 여기 민간인 신분이에요. 공무원이냐 아니냐 따지는 중간에 있는 게 공기업이지만 하여튼 여기는 민간인, 국민연금에 들어가고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는 직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대전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현황과 전반적인 현황과 공기업까지 대전시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강의에 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종료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